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혼집을 처음에 음. 전세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아. 전세로 살다가 첫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 집을 팔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 집이 이제 변두리에 있고 위치가 좋지 않아서 이제 번번이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매물을 계속 거뒀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집에 눌러 앉게 되었고 7 년을 음.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집을 팔고 이제 새 아파트로 이렇게 갈아탔는데 2 억씩 이렇게 오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와. 그때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때 여태까지 제가 '뭘 하고 살았을까?' 정말 그런 감정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대부분 청약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청약 순위에서 밀려나는 거 아니냐." 항상 이렇게 반문을 많이 아. 하시더라고요. 20 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서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완전 불리하죠. 네. 진짜. 네. 근데 지금 이제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되고 하면서 이제 시세보다 몇 억씩 싸게 이렇게 분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더 경쟁률은 치열해지거든요. 20 대 30대 분들이 이렇게 청약만 생각하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청약이 안 돼 버리면 다른 곳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젊으신 분들을 보면 계속 청약만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청약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양권을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20-30대 분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음. 투자가 있을까요? 만약에 분양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이제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하시는 게 있고 두 음. 번째는 미계약분이랑 미분양을 활용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실 때는 타이밍이 두 번 있거든요. 어떤 타이밍이요? 네. 이렇게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있고 전매가 풀리는 시점에 네. 초반에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음. 사는 건데 이것은 그 지역이 이제 점점 상승을 하는 지역일 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이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초반에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두 번째 타이밍은 입주장이거든요. 근데 네. 입주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급하게 급매로 이렇게 분양권을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러면 그 급매로 이렇게 싸게 또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입주장이 뭐예요? 입주 시기가 되면 물량이 한 번에 이렇게 나오게 아.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많이 낮춰 가지고 팔 수가 좀 있거든요. 후려쳐서 좀 내놓구나.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입주장 때 분양권을 매수를 아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와. 매수를 할 때 프리미엄이 2억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이 프리미엄 2억 주고 매수한다고 음.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근데 많이 그때 하죠. 제가 근데 그 당시에 그 분양권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분양을 할 때 지금 분양하는 것과는 이제 분양가도 상당히 저렴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 프리미엄 2 억이 같이 붙어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보다 못한 지역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도 여기가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매수를 음. 했었어요. 아까 전에 미분양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네. 미계약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네. 미계약은 뭐예요? 미계약은 보통 무순위 청약이나 아니면 줍줍이라고 말하는 건데 음. 줍줍을 저희가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줍고 줍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이제 청약이 마감이 네. 됐는데 이제 이 당첨된 분들이 뭐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포기를 한 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잔여 물량을 말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만 19세 이상이시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요? 네. 분양이 통장이 필요가 아니어도. 없어요. 아. 네. 대박이다.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DMC 폴레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에 그 줍줍이 나왔는데 59형 하나가 났어요.
근데 여기에 30만 명이 몰린 거예요. 로또 아니에요? 정말 로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분이 당첨이 됐는데 이분이 네. 계약금이 없었던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그다음 분이 되셨는데 음. 이렇게 미계약분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당첨이 되면 바로 계약금을 보내야 되거든요. 당첨이 되면은 계약금을 바로 쌓아야 돼. 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계약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계약금은 이제 분양가의 10%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미계약은 줍줍이라고도 하고 네. 이거를 이제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없어도 아무나 다 네. 가능하지만 네. 계약금 10%는 바로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되게 소액으로 가능하겠네요. 프리미엄도 안 붙었으니까. 그렇죠. 와, 대박이다.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미계약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나 이 자녀 물량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관심이 있으시면 그 해당 단지 홈페이지에 가서 관심 고객으로 등록을 하시면 문자가 와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20세대 이상이 되거나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홈 사이트에서 그 무순위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청약 홈에 무순위 청약 일정에 가시면 그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다가 이렇게 청약을 하시면 돼요. 이제 미분양은 또 뭐예요? 미분양분은? 미분양은 청약 그 1순위, 2순위까지 갔는데도 미달이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이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너무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아직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미분양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좋은 분양권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흐름 분석으로 그 지역이 저평가 지역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흐름 분석을 할 때 저희가 항상 하는 게 뭐 10년 동안 매매 지수를 봐서 이 지역이 계속 하락을 했는데 보합이었다가 이제 상승을 하려는 걸 저희가 찾아야 되고 향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야 하고 미분양이 이제 감소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재작년에 미분양으로 또 분양권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소액 투자하셨구나. 네. 정말 소액으로 그때는 분양권의 10%만 있으면 되니까 정말 소액으로 가능을 했고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역이 지금 상승장이어서 네. 사실 분양권을 조금 좋은 입지로 찾다 보면은 대부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조금 더 깊이 찾아보면 이제 그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양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매수했던 분양권은 수익률이 거의 200% 이상이 나왔거든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흐름 분석으로 저평가 지역만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미분양 분양권을 활용을 해서 정말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지금 뭐 5천만 원 미만으로도 가능한 게 있어요? 뭐 미분양이나 아니면은 줍줍으로? 미분양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이제 소도시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자체가 싸거든요. 보통 3억대, 4억대 뭐 이렇게 되니까 계약금의 10%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입지 좋은 데는 다 거의 1억 넘어가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도 분양권 이거 스터디하면서도 투자금이 많이 드니까. 몇 억씩 뭐 1억 이상은 다 드니까. 진짜 그걸 느껴요. 아예 이게 미분양을 하든지 리스크가 있어도 미분양을 그냥 가든지 빨리 단타를 치고 나오든지 약간 그런 전략이나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갭 투자가 나아요. 왜냐하면 갭 투자는 전세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충분히 5천만 원도 가능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맞아요. 뭔가 미분양하고 미계약은 충분히 소액 투자 가능해요. 미분양이랑 미계약은 충분히 소액 투자 가능하지만 대신에 타이밍이 좀 빨리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최근에 김해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있었거든요. 그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만 돼요. 근데 얘가 갑자기 투자자들하고 몰리면서 확 이게 마감되고 피가 막 몇 천씩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만
잘 맞춰서 빨리 딱 진입해버리면 음. 충분히 소액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도시 쪽에 음. 미분양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하죠. 음. 근데 거기는 이제 리스크는 있는데 분명히 그 지역이 오르면 같이 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해보면 그래도 좋은 데를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빠져나오기 맞아요. 좋고 차익도 많이 오르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음. 그렇긴 한데 지금 투자금이 적다면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차피 오르긴 오를 거니까. 맞아요. 오르긴 오르는데 이제 소도시다 보니까 매도 타이밍을 약간 그렇죠. 매도 좀 타이밍 빨리 잡는다든지 광역시나 좀 규모가 큰 데는 아무래도 오래 가잖아요. 좀 흐름이 가는데 작은 데는 좀 빨리 식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제일 좋은 애를 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미분양이 낳고 하면 좀 변두리거나 외곽이거나 약간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오를 건 확실하니까. 오르긴 오르니까. 오르긴 오르니까. 네. 그 대신 매도 전략을 좀 더 빨리 잡는다든지 음. 잘 하는 게 좋겠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제한이에요? 분양권 사고 팔 수 있어요? 조정 지역이랑 투기가 되기 전에 입주자 공고했는 거는 전매돼요. 전매되는데. 근데 이게 조정 대상 되고 나서 했는 건 안 되고. 투기 과열은 한 번만 이게 그러니까 원래 분양받은 사람이 한 번만 팔 수 있거든요. 전매가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상관없어요. 몇 번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고 이제 또 다른데 그 이후에 규제로 묶이고 나서 분양했는 거는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못 팔아요. 무조건 등기 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분들께서 저는 내 급여 소득이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을 굴려가려고 마음을 먹으신 게 너무 잘하신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거의 10년 이상 직장 생활만 했었는데 정말 제 급여 소득에만 의존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을 하지 않게 살게 되더라고요. 항상 남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제 주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점점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제 기준이 생기고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한다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 투자라는 것도 이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럴 때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절실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절실함만 항상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산을 굴리고 정말 경제적 자유까지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실행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비틴이 분양권 하시니까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요청드렸는데 너무 또 감사합니다. 엄청난 또 정보를 또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